안녕하세요. 밤과 책사입니다. 매번 하는 멘트였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잊지 않고 다시 와서 이렇게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간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한테는 밝고 행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어느덧 날은 선선해지고 추석인데 가족분들과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는 분도 계실 테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혼자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마음 편히 휴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으려니까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많이 사랑해주신 셜록 홈즈가 좋을 것 같아서 셜록 홈즈 단편집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짧지만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사건은 몇 해 전에 일어났지만 아직도 언급하기가 망설여진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신중하고 조심한다 해도 그 사실을 대중에 발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이 인간의 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제한을 두기만 하면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건은 셜록 홈즈와 나 자신의 생애에 더없이 독특한 경험으로 남아있다. 날짜라던가 실제 사건을 알아낼 수 있는 다른 사실을 비밀로 해도 독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길 바란다. 홈즈와 나는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다. 매섭게 추웠던 어느 겨울 저녁 6시경이었다. 홈즈가 램프를 켜니 탁자 위에 명함 한 장이 보였다. 그는 대강 훑어보더니 혐오스럽다는 듯 바닥에 내던져버렸다. 내가 주워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중개인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튼 햄스테드 애플도어 타워스. 누구야? 내가 물었다. 런던에서 제일 나쁜 인간일세. 홈즈는 이렇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아 다리를 벽난로 쪽으로 뻗었다. 명함 뒤에 뭐가 적혀있나? 나는 뒤집어 보았다. 6시 30분에 방문하겠음. CAM? 내가 읽었다. 올 시간이 되었군. 왓슨, 자네는 뭔가 스멀스멀 기어다닌다든가 오그라드는 감각을 느낀 적 있나? 동물원에 있는 뱀 앞에 서서 그 반들반들하고 밀끌밀끌하며 독을 품고 있는 생물이 싹 하고 납작한 얼굴에 맹렬한 눈을 번뜩이는 걸 보았을 때 그런 느낌 말일세. 밀버튼을 보면 그런 인상이 떠오르네. 지금까지 50명의 살인자를 상대해야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나쁜 자도 이 녀석만큼 혐오감을 주진 않았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자와 거래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네. 실은 내 초대를 받고 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데? 말해주지 왓슨. 그는 협박범 중에 제왕이네. 어떤 사람이든 여자라면 말할 것도 없고 밀버튼의 손에 비밀과 명예가 좌우되는 날에는 하늘의 도움만 바랄 수밖에. 미소 띤 얼굴과 대리석처럼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사람을 쥐어짜고 또 쥐어짠다네. 이 녀석은 그 방면에 천재적이라 좀 더 괜찮은 직업을 택했더라면 명성을 얻었을 걸세. 그 방법은 이렇지. 부와 지위가 있는 사람을 위태롭게 할 편지를 아주 비싼 금액으로 사들인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그에게 이런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은 주인을 배반한 시종이나 하녀들 뿐만 아니라
의심할 줄 모르는 여인들의 애정과 신뢰를 얻어낸 상류사회 악당 녀석도 종종 있다네. 그는 인색하게 거래하지 않아. 내가 아는 바로는 어떤 하인에게 단 2줄짜리 편지를 700파운드를 주고 샀고 그 결과 한 귀족 가문을 파멸하게 만들었어. 이 거래에 나오는 모든 물건은 밀버튼에게 가게 되어 있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안색이 창백해지는 사람이 이 거대한 도시에 수백 명은 되는 걸세. 언제 그의 마주가 뻗칠지는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그는 생활이 궁핍한 것과는 거리가 먼 부자인데다가 교활하기까지 하거든. 카드를 몇 년이고 손에 쥐고 있다가 판돈이 제일 높은 순간에 내놓는다네. 나는 그가 런던에서 가장 나쁜 인간이라고 말했는데 발끈해서 동료를 때린 불량배와 이미 꽉 차있는 돈 지갑을 더 채우기 위해 체계적으로 방법을 세워 천천히 사람의 영혼을 고문하고 신경을 쥐어짜는 인간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나. 홈즈가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그런 녀석이라면 분명히 법의 힘으로 잡을 수 있을 텐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는 아니야. 예를 들어 어떤 여인이 그 자리 몇 달 동안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생길까? 그 다음엔 곧장 자신의 인생이 파멸될 텐데 말이야. 피해자들은 감히 반격할 수가 없네. 만약 그자가 결백한 사람을 협박한다면 그땐 정말 잡을 수 있겠지만 그는 악마처럼 교활한 자야. 아니지. 우리는 그자에 맞설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만 하네. 그러면 왜 그자가 여기에? 어느 저명한 의뢰인이 내게 애처로운 사건을 맡겼기 때문일세. 지난 시즌 사교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데뷔한 에바 블랙 웨리네. 2주 후에 도버코트 백작과 결혼이 예정되어 있지. 이 마귀 같은 녀석이 그녀가 시골의 가난한 젊은 지주에게 보낸 경솔한 편지를 몇 통 손에 넣었어. 왓슨, 경솔한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네. 그래도 혼사를 깨뜨리기엔 충분하지. 밀버튼은 많은 액수의 돈을 자기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백작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했네. 나는 그를 만나 되도록 최선의 합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 바로 그때 아래쪽 거리에서 덜거덕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내려다보니 위험 있는 쌍두 마차가 보였고 환한 마차 등이 밤생말이 번들거리는 엉덩이를 비추고 있었다. 하인이 문을 열어주자 작고 땅딸막한 남자가 털이 많은 아스트라한 오버코트를 걸치고 나타났다. 1분 뒤에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튼은 50대의 남자로 크고 지적인 머리를 가졌고 살찐 얼굴은 둥글고 수염이 없었으며 항상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커다란 금태 안경 뒤에는 날카로운 회색 눈이 밝게 번득이고 있었다. 그의 겉모습은 인자한 피크위크 씨와 비슷했는데 새겨놓은 듯한 위선적인 미소와 끊임없이 살피는 날카로운 눈빛 때문에 달라 보였다. 그는 다가와 작고 살찐 손을 내밀며 처음 찾아왔을 때는 유감스럽게도 만나지 못했다며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생김새만큼 부드럽고 온화했다. 홈즈는 내민 손을 무시하고 화강암처럼 굳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밀버튼은 크게 미소 지어 보이더니 어깨를 으쓱이고는 오버코트를 벗어 신중하게 접어서 의자 등받이에 걸친 후 자리에 앉았다. 이 신사분은? 그는 내가 있는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신중한 분이시겠지. 그렇죠. 왓슨 선생은 내 친구이자 동료요. 좋습니다, 홈즈 씨. 당신의 의뢰인을 위해서 물어본 것뿐이지요. 아주 예민한 일인지라. 왓슨 선생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얘기를 진행해도 되겠군요. 에바 양을 대신한다고 하셨소. 내 조건을 받아들일 권한도 위임받은 겁니까? 조건이 뭡니까?
7,000파운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보시오. 나로서는 이야기하기가 괴롭긴 하지만 만일 14일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18일 결혼식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의 밉살스런 미소가 더욱 커졌다.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 그 문제를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군요. 물론 나는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내 고객은 분명 내가 조언하는 대로 할 겁니다. 나는 장래 남편의 관대함을 믿고 모든 얘기를 털어놓으라고 얘기할 거요. 밀버트는 낄낄대고 웃으며 말했다. 백작을 잘 모르는구려. 홈즈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보니 잘 알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 편지가 무슨 해를 끼치겠습니까? 편지는 활기가 넘치죠. 아주 활기가 있어요. 밀버튼이 대답했다. 그 숙녀분은 편지를 매력적으로 썼죠. 하지만 내가 보증하는데 도버커트 백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당신의 의견이 다르다면 여기서 그만둡시다. 이건 순전히 사업 문제니까. 이 편지를 백작의 손에 갖다 주는 것이 당신 고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면 그걸 되찾는데 그토록 많은 돈을 쓰는 건 정말 바보짓이라 생각할 테니 말이요. 그는 일어나 아스트라한 코트를 집었다. 홈즈는 분노와 치욕에 안색이 잿빛이 되었다. 잠깐만. 너무 일찍 가려 하는군요. 이런 예민한 문제에서는 스캔들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밀버트는 의자에 다시 앉았다. 당신이 그 점을 파악하리라 믿고 있었어. 그는 만족스럽게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에바 양은 부자가 아닙니다. 재산을 통틀어도 2,000파운드밖에 되지 않으니 당신이 부른 액수는 그녀에게 너무 벅찬 겁니다. 그러니 요구하는 액수를 낮춰서 내가 제시한 그 가격에 편지를 돌려주길 부탁드리는 거죠. 확실하게 말하는데 그게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거요. 밀버트는 크게 웃으며 익살스럽게 눈을 반짝였다. 그 숙녀분의 재산에 대해선 당신 말이 맞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숙녀분의 결혼이란 그녀의 친구나 친척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적당한 기회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땅한 결혼 선물이 무엇일까 결정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작은 편지 다발이 런던의 다른 어떤 큰 촛대나 식당용 버터 접시보다 큰 기쁨이 될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군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유감스러울 때가. 밀버튼이 이렇게 말하며 커다란 수첩을 꺼내들었다. 숙녀분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잘못된 조언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오. 그는 수첩을 열고 봉투에 문장이 찍힌 작은 편지를 꺼냈다. 이 편지의 주인은 내일 아침까지는 이름을 밝히면 안 되겠군요. 하지만 그때쯤에 이건 그 여성분의 남편 손에 들어갈 겁니다. 이 모든 건 그 여성분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모조품으로 바꾸면 되는 하찮은 금액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불쌍할 때가. 자, 지체 높은 마일즈 양과 도킹 대령 사이의 약혼이 갑자기 파혼된 걸 기억하시오. 결혼식 이틀 전 모닝포스트지에 모두 취소되었다는 짧은 기사가 실렸지요. 이유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1,200파운드라는 터무니없이 작은 돈 때문이었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같이 식견 있는 분이 의뢰인의 미래와 명예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요구 조건에 난색을 피하다니요. 놀랐습니다, 홈즈 씨. 내가 말한 건 사실입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그만한 돈은 없어요. 이 여인의 일생을 망치는 것보다 내가 제시하는 돈을 받는 것이 훨씬 실속 있는 일이 될 겁니다. 폭로해봐야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홈즈 씨. 폭로하는 건 내게 간접적으로 굉장한 이익이 되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8개에서 10개 정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에바 양을 통해 호된 본보기를 보여주면 그들 사이에 소문이 돌게 될 거고, 그러면 훨씬 더 분별력이 생기겠죠. 내 말을 아시겠어? 홈즈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뒤로 가게 왓슨. 나가지 못하게 해. 자, 그 수첩의 내용을 보여주시지. 밀버트는 생쥐처럼 재빠르게 방 한쪽 편으로 가서 섰다. 등은 벽을 기대고 있었다. 이런 홈즈씨. 그는 상의 앞쪽을 들어 올리고 안주머니에 꽂혀있는 커다란 권총의 개머리판을 보여줬다. 당신에게는 뭔가 특별한 걸 기대했는데 말이요. 이렇게 흔해 빠진 수법으로 무엇을 기대하는 거요? 나는 빈틈없이 무장하고 있고 법도 내 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언제든 무기를 쓸 수 있어. 게다가 내가 그 편지를 수첩에 넣어서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 짚은 거요. 나는 그런 바보짓을 하지 않소. 자, 이제 신사분들, 오늘 저녁에는 만날 사람이 한두 명 있기도 하고 햄스테드까지 먼 거리라서 이만. 그는 앞으로 걸어 나와 코트를 집어든 후 권총에 손을 얹은 채 문 쪽으로 돌아섰다. 나는 의자를 집어들었지만 홈즈가 고개를 저었기에 다시 내려놓았다. 밀버트는 웃으며 인사하고 눈을 깜빡이더니 방을 나갔다. 잠시 뒤에 마차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고 덜컹대는 바퀴 소리와 함께 떠나가 버렸다. 홈즈는 벽난로가에 앉아 손을 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움직임도 아무 말도 없이 반 시간 동안 그 상태로 있었다. 그러더니 뭔가 결심을 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그의 침실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염소 수염을 한 멋쟁이 젊은 노동자가 뽐내며 걸어 나왔고 거리로 내려가기 전에 점토로 만든 파이프를 램프에 대고 불을 붙였다. 좀 있다가 돌아오겠네, 왓슨. 그는 이렇게 말하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튼에 대항하는 전쟁을 시작한 건 알았지만 그 전쟁이 이토록 이상한 형태로 진행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며칠 동안 홈즈는 항상 그런 복장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했는데 햄스테드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헛수고를 하는 건 아니라는 한마디밖에 없어서 나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거칠고 사나운 폭풍우가 치던 저녁, 바람이 비명을 지르고 창문을 흔들어대는 때 마침내 홈즈가 마지막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더니 변장을 벗어던지고 난로 앞에 앉아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한참을 웃어댔다. 왓슨, 자네는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그야 물론이지. 내가 약혼했다는 얘기를 하면 자네 흥미를 끌겠군. 이보게, 그건 축하를... 상대는 밀버튼의 하녀라네. 세상에, 홈즈. 나는 정보가 필요했네, 왓슨.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 꼭 필요한 방법이었어. 나는 유망한 기업에서 일하는 배관공으로 이름은 에스코트라네. 그녀와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지. 세상에, 얼마나 수다를 떨었는지. 어쨌든 원하는 모든 걸 얻어냈네. 밀버튼의 집은 내 손바닥만큼이나 잘 알게 되었지. 하지만 홈즈, 그 여자는? 그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이보게, 왓슨. 어쩔 수가 없었네. 탁자 위에 그만한 판돈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카드를 칠 수밖에 없다네. 하지만 내가 등을 보이기만 하면 그 즉시 나를 제거하려고 달려들 지독한 경쟁자가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지. 정말 멋진 밤이로군. 이런 날씨를 좋아하나? 내 의도에 딱 맞는 날씨야, 왓슨. 오늘 밤 밀버튼의 집을 털러 갈 걸세. 확고한 결심이 담긴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걸 듣자 나는 숨이 막혔고 내 피부에는 소름이 돋았다. 한밤중에 치는 번개 불빛이 순식간에 자연의 풍경을 세밀한 곳까지 모두 비추듯이 그러한 행동이 가져올 결과가 모두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발각되고 붙잡히고 영예로운 경력이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치욕으로 끝난 뒤 가증스러운 밀버튼의 처분 아래 내 친구가 놓인 모습 등이었다. 홈즈, 제발 자네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내가 소리쳤다. 이보게 친구, 모든 걸 고려해보고 결정한 걸세. 나는 결코 무턱대고 행동하지 않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힘들고 정말 위험한 일을 택하진 않았을 거야. 이 행동이 법적으로는 범죄지만 도덕적으로는 정당하다는 걸 자네도 인정할 걸세. 그의 집에 침입하는 건 그의 수첩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일 뿐이야. 자네가 나를 도우려고 했던 바로 그 행동인 거야.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래, 우리의 목표가 다른 물건이 아닌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물건에 한정된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이지. 바로 그걸세. 도덕적으로는 정당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위험만 고려하면 되는 거야. 한 여인이 절박하게 도움을 바라는 상황인데 신사라면 그런 걸 너무 따져선 안 되는 것이 아니겠나. 자네는 불법을 저지르는 입장이 되는 걸세. 그렇지. 그것이 위험의 일부지. 이 편지를 되찾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네. 그 불행한 여인은 돈도 없고 친척 중엔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오늘이 기한의 마지막 날이고 우리가 오늘 밤 편지를 손에 넣지 못한다면 그 악당은 자신의 말대로 할 거고 그녀는 파멸하고 말 걸세. 그러니 나는 내 의뢰인이 자신의 운명을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던가 아니면 이 마지막 카드를 사용해야만 하네. 자네니까 하는 말이지만 왓슨, 이건 밀버튼이란 녀석과 나의 위험한 결투이기도 하네. 자네도 보았듯이 첫 번째 싸움에선 그가 이겼으니 내 자존심과 명성을 걸고 끝까지 싸울 수밖에. 글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만 하겠군. 내가 말했다. 언제 출발하나? 자네는 안 가네. 그러면 자네도 못 가지. 자네가 이 모험에 나를 두고 간다면 맹세코 나는 마차를 타고 경찰서로 곧장 달려가서 고발할 거야. 평생 이 맹세는 깨뜨리지 않네. 자네는 도울 일이 없어. 그걸 자네가 어떻게 하는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는가? 어쨌든 나는 결심했네. 자존심은 자네만 있는 게 아니야. 명성도 마찬가지고. 홈즈는 난처한 듯 보였지만 곧 인상을 펴고 내 어깨를 툭 쳤다. 그래, 이 친구야. 그렇게 하세. 우리는 몇 년 동안 한 방에서 지내왔으니 같은 감방을 쓰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걸세. 왓슨, 자네니까 고백하는 말이지만 항상 나는 유능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네. 내 생에 처음으로 그쪽 방면으로 가보는 기회가 온 거야. 이걸 보게. 그는 서랍에서 잘 정리된 작은 가죽 케이스를 꺼내 수많은 번쩍이는 기구들을 펼쳐 보였다. 이건 최고급 최신 도둑질 도구라네. 니켈 도금 쇠질에 다이아몬드를 붙인 유리 절단기, 만능 열쇠, 그리고 문명의 발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량된 도구들이 있네. 여기 이건 내가 만든 차광식 각등이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소리가 안 나는 신발이 있나? 고무로 밑창을 뗀 테니스화가 있네. 잘 됐군. 복면은 검은 비단으로 2개 만들 수 있어. 자네는 이 방면에 천성적으로 소질이 있는 것 같군. 아주 좋아. 자네는 마스크를 만들게. 출발하기 전에 저녁을 조금 먹어야겠네. 지금 9시 반이군. 11시에 마차를 타고 처치 거리까지 가세. 거기서 애플도어 타워스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야. 자정전에는 일에 착수할 수 있을 걸세. 밀버튼은 깊게 잠에 드는 사람이고 어김없이 10시 반이면 자러 간다네. 운이 좋으면 에바양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2시에는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홈즈와 나는 극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해 예복을 입었다. 옥스퍼드가에서 일요 마차를 타고 햄스테드 어디쯤까지 갔다. 마차 요금을 지불하고 내린 우리는 매섭게 추운 날씨에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바람이 불었기에 코트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히스 관목을 따라서 걸었다. 이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일이야. 홈즈가 말했다. 문서는 그 녀석의 서재에 있는 금고에 들어있는데 그 서재는 침실과 통에 있는 옆방이거든. 그런데 작고 땅딸막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이 수면 과다증이야. 애거서. 내 약혼자 이름인데 그녀가 말하기를 하인들 사이에선 주인을 도무지 잠에서 깨울 수가 없다는 농담이 있더군. 밀버트는 그에게 충성스러운 비서가 한 명 있는데 하루 종일 서재에서 움직이질 않는다네. 우리가 밤에 가는 이유가 그 때문일세. 그리고 정원을 돌아다니고 있는 사나운 개가 한 마리 있어. 지난 이틀 동안 늦은 시간에 애거서를 만났는데 그녀는 내가 잘 달아날 수 있도록 그 짐승을 가둬놓았지. 여기가 그 집이야. 마당이 있는 큰 집이지. 정문을 통과하면 오른쪽에 있는 월계수 나무 사이로 가세. 내 생각엔 여기서 복면을 쓰는 게 좋겠군. 보게. 어느 창문에도 불빛이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어. 우리는 검은 비단으로 얼굴을 가리고 런던에서 가장 위험한 2인조 1당이 되어 조용하고 어둑한 집으로 슬며시 다가갔다. 한쪽 편에는 타일을 붙인 베란다 같은 것이 나와 있었고 몇 개의 창문과 문 2개가 이어져 있었다. 저기가 그자의 침실일세. 홈즈가 속삭였다. 이 문은 서재까지 곧장 이어지네. 이쪽으로 가면 가장 좋지만 잠근 다음 빗장까지 걸어놓아서 우리가 들어가려면 꽤 큰 소리가 나게 되지. 이리 돌아가세. 응접실로 통하는 온실이 있네. 그곳은 잠겨 있었지만 홈즈가 유리를 둥글게 잘라내고 안에 있는 열쇠를 돌려 열었다. 들어가자마자 그는 문을 닫았고 이렇게 우리는 법의 눈으로 볼 때 범죄자가 되었다. 온실의 따뜻하고 탁한 공기와 외래종 식물의 진하고 숨이 막힐 듯한 향기가 우리의 목을 죄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내 손을 잡고 재빠르게 낮은 관목 사이를 지나갔는데 내 얼굴에는 나무 가지가 스쳤다. 홈즈는 신중한 훈련으로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여전히 내 손을 잡은 채 그는 문을 하나 열었고 나는 큰 방에 들어섰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 방에서는 피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냄새가 나고 있었다. 그는 가구 사이를 빠져나가 또 다른 문을 열었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을 닫았다. 손을 내밀어 보니 코트 몇 벌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이 느껴져서 내가 지금 복도에 있다는 걸 알았다. 복도를 따라가다 홈즈는 오른쪽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무언가가 우리 앞으로 달려드는 바람에 심장이 털썩 내려앉을 만큼 놀랐는데 그게 고양이라는 걸 알고는 웃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 방에는 난로가 타고 있었고 담배 연기가 역시 자욱했다. 홈즈는 발끝으로 걸어 들어가서 내가 따라오기를 기다렸다가 매우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이곳이 밀버튼의 서재이고 저 앞쪽에 보이는 가림막이 그의 침실로 통하는 입구였다. 난로불이 잘 타고 있어서 방 안은 환했다. 문 가까이에 전기 스위치가 반짝이는 걸 보았지만 전등을 켜도 안전하다 할지라도 그럴 필요가 없었다. 벽난로 옆에는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우리가 밖에서 보았던 네다지 창을 가리고 있었다. 다른 쪽에는 베란다로 통하는 문이 있었다. 한가운데에는 책상에 붉은 가죽이 번들거리는 회전 의자와 같이 놓여 있었다. 반대편에는 커다란 책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아테네 흉상이 있었다. 책장과 벽 사이 구석에는 키가 큰 녹색 금고가 서 있었는데 벽난로의 불빛을 받아 잘 닦인 황동 손잡이가 반짝였다. 홈즈는 슬며시 다가가 금고를 살폈다. 그리고는 침대 문까지 살금살금 다가가 머리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소리를 들었다. 그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도망치려면
바깥으로 나가는 문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 베란다 문을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잠겨있지도 빗장이 걸려있지도 않았다. 내가 홈즈의 팔을 툭 쳐서 알리자 복면을 쓴 홈즈의 얼굴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는 흠칫했는데 나만큼이나 놀랐음이 틀림이 없었다. 좋지 않아. 그는 내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어쨌든 낭비할 시간이 없어. 내가 할 일은? 문 옆에 서 있게.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안에서 빗장을 걸어. 그러면 우리가 들어온 곳으로 도망갈 수 있지. 사람들이 다른 쪽에서 들어온다면 만약 우리 일이 끝났을 경우엔 문으로 도망가고 아니라면 이 창문 커튼 뒤에 숨기로 하세. 알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 옆에 섰다. 처음 느꼈던 두려운 감정은 사라지고 법의 파괴자가 아닌 수호자였을 때 느꼈던 기쁨보다 더욱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다. 고귀한 우리의 임무, 기사도 정신과 이타심이라는 의식, 야비한 성격의 적수, 이 모든 것이 그날 모험에 흥미를 더해주었다. 죄의식은 멀리 사라졌고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었다. 나는 감탄스러운 눈빛으로 홈즈가 도구 케이스를 열고 섬세한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의 침착함과 과학적 정확성으로 도구를 선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금고문을 여는 것이 그의 특별한 취미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많은 아름다운 여인의 명성을 뱃속에 담은 녹색과 금색의 괴물, 그 용에 대적하는 것이 그에겐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예복 소매를 걷어올리고 오버코트를 의자에 걸친 다음 홈즈는 드릴 2개, 쇠지뢰, 곁쇠 몇 개를 늘어놓았다. 나는 가운데 문 앞에 서서 비상사태에 대비해 양쪽을 번갈아 지켜보았다. 하지만 정작 누군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연했다. 30분 동안 홈즈는 에너지를 집중해서 작업을 했다. 도구 하나를 내려놓고 다른 걸 짚고 하면서 숙련된 기계공의 섬세한 손길로 도구를 다뤘다. 마침내 찰칵 소리가 들리고 커다란 녹색 문이 열렸다. 안을 흘끗 보니 수많은 서류 다발이 있었는데 각각 끈으로 묶고 봉인을 해서 내용을 써놓았다. 홈즈는 하나를 꺼냈지만 흔들리는 난로 불빛에 읽을 수가 없어서 작은 차광식 각등을 꺼냈다. 밀버튼이 옆방에 있었기 때문에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더니 긴박하게 금고문을 닫은 후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도구들을 주머니에 챙겨넣고 창문 커튼 뒤로 쏜살같이 몸을 숨기며 나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손짓했다. 홈즈와 같이 숨은 후에야 나는 그의 민감한 감각을 깨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집안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흐릿하고 분명하지 않은 중얼거림이 들려오더니 무거운 발걸음이 규칙적으로 쿵쿵 소리로 바뀌었고 그 소리는 빠르게 다가왔다. 발소리는 방 바깥의 복도에서 들렸다. 그리고 문 밖에서 멈췄다. 문이 열렸다. 전등 스위치를 켜는 날카로운 딸깍 소리가 났다. 문이 다시 닫히고 독한 시가의 매운 연기가 코를 찔렀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불과 몇 야드 앞에서 발소리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계속 반복했다. 이윽고 의자가 삐걱대는 소리가 나더니 발소리가 멈췄다. 그리고는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소리,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때까지 감히 내다보지 못했던 나는 이제야 앞에 있는 커튼 사이를 조심스럽게 벌려 밖을 엿보았다. 홈즈의 어깨가 내 쪽에 닿는 것으로 보아 그 역시 같이 내다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우리의 오른쪽 거의 손이 닿을 만한 위치에 밀버튼의 넓고 둥근 등이 보였다. 그의 움직임을 잘못 계산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결코 침실에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창문, 집의 뒤편 건물에 있는 흡연실이나 당구장에 앉아있다 온 것이다. 반백이 된
그의 커다란 머리가, 머리 윗부분은 벗겨져서 반짝이는 그의 머리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었다. 그는 붉은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고 다리는 앞으로 뻗었는데 입에는 길고 검은색 시가를 비스듬히 물고 있었다. 그는 검은 벨벳 컬러가 달린 군복 형태의 자줏빛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기다란 법률 서류를 들고 느긋하게 읽으며 입으로는 담배 연기로 고리를 만들어 뿜어대고 있었다. 침착한 태도와 편안한 자세를 볼 때 빨리 떠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홈즈는 슬며시 내 손을 잡고 안심시키듯 흔들었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가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있는 자리에선 금고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이 확연하게 보이는데 홈즈도 알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었다. 밀버튼이 언제라도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눈길을 살피다가 금고를 보는 것이 확실해지면 즉시 뛰어나가 내 커다란 코트로 그의 머리를 덮고 단단히 붙들어 맨 후 그 다음은 홈즈에게 맡기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런데 밀버튼은 전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서류에 흥미가 없는 듯 변론문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다. 적어도 문서를 다 읽고 시가를 다 피우고 나면 침대로 갈 것이라 나는 생각했지만 그가 어느 쪽도 끝내기 전에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일어나 우리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동안 밀버튼은 시계를 몇 번씩 보았고 한 번은 조바심이 나는 듯 일어났다 앉기도 했다. 그러나 베란다 밖에서부터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그렇듯 이상한 시간에 약속이 있으리란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밀버튼은 서류를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소리가 다시 반복되었고 그 다음엔 문에서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밀버튼은 일어나 문을 열었다. 거의 30분이나 늦었군. 이것으로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던 것과 밀버튼이 밤늦게까지 깨어있던 이유가 설명되었다. 여인이 드레스 자락을 스치며 걷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밀버튼의 얼굴이 우리 쪽을 향했기 때문에 겉은 틈을 닫아놓았는데 이제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그는 의자에 다시 앉았고 여전히 입에는 시가를 거만하게 비스듬히 물고 있었다. 그의 정면에는 눈부신 전등빛을 한 몸에 받으며 키 크고 가냘픈 여인이 서 있었다. 검은 머리에 얼굴은 베일로 가렸고 망토 깃은 턱까지 올라와 있었다. 숨은 가쁘게 몰아쉬었고 격렬한 감정으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아가씨 때문에 편안한 밤잠을 망치고 말았어.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좋겠군. 다른 시간에는 올 수 없었어? 그래?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거겠지. 백작 부인이 지독한 여인네라면 이제 똑같이 갚아줄 기회가 생긴 거야. 불쌍하기도 하지. 뭐 때문에 그렇게 떨고 있어? 괜찮아. 기운내. 자, 이제 사업 얘기로 들어가 볼까? 그는 책상 서랍에서 공책 하나를 꺼냈다. 아가씨가 딜버트 백작 부인을 위태롭게 할 편지를 5통 가지고 있다고 했어. 그걸 팔고 싶다고 했고 나는 사고 싶다고 했지. 거기까지는 좋아. 나머지는 가격을 조정하는 것뿐이야. 나는 물론 그 편지를 검사해봤으면 좋겠군. 그게 진짜 훌륭한 자료라면. 세상에. 당신은? 그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베일을 걷고 턱까지 올라와 있던 망토를 내렸다. 밀버튼과 마주 서 있는 여인은 가무잡잡한 피부에 아름답고 윤곽이 뚜렷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곡선으로 굽은 코, 굵고 진한 눈썹, 그 아래에는 강렬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굳게 담은 얇은 입술에는 위험스런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나야, 네가 인생을 파멸시킨 여자. 밀버튼은 웃었지만 그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다. 당신은 너무 고집을 부렸어. 그가 말했다. 왜 내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한 거야?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내 스스로
파리 한 마리 해치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지만 남자는 모두 자신의 직업이 있으니 내가 어찌하겠소. 나는 당신 재산 범위 안에서 가격을 매겼소. 당신이 돈을 내지 않은 거요. 그래서 네가 내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구나.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신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맬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친절한 가슴에 상처를 입고 돌아가셨지. 그 전날 밤 내가 저 문으로 들어왔던 걸 기억하겠지.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길 빌고 또 애원했건만 너는 비웃었지. 지금도 그렇게 웃으려고 애를 써도 네 겁먹은 가슴으로는 입술이 격렬하는 걸 막지 못하는구나. 그래, 나를 여기서 다시 보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겠지. 하지만 그날 밤에 나는 너와 직접 단둘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었다. 그래, 찰스 밀버튼, 할 말이 있느냐? 당신이 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그저 소리 지르기만 하면 하인들을 불러서 당신을 붙잡을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이 화를 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 내가 관용을 베풀겠소. 지금 당장 들어온 곳으로 나가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리다. 그 여인은 한 손을 가슴에 넣은 채 입술 위에 또다시 위험스러운 미소를 떠올렸다. 내 삶을 망친 것처럼 더 이상 다른 삶을 망치지 못하게 하겠어. 내 가슴을 고통스럽게 한 것처럼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하겠다. 내가 세상의 독을 없애주겠어. 개 같은 녀석. 이걸 받아라. 이걸. 그녀는 자꾸 반짝이는 권총을 꺼내 바로 앞 이피트 거리에서 밀버튼을 향해 쏘고 또 쏘았다. 그는 뒷걸음치더니 곧 탁자 위로 쓰러져 무섭게 기침을 해대며 서류를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총을 또 한 번 맞더니 바닥으로 구르며 쓰러졌다. 네가 나를... 그는 이렇게 소리를 지른 후 조용해졌다. 여인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위를 향해 있는 그의 얼굴을 신발 뒤꿈치로 밟았다. 그리고 다시 쳐다봤지만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날카로운 바스락 소리가 들리고 밤 공기가 뜨거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복수자는 가버렸다. 중간에 나선다 해도 그의 운명을 구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 여인이 뒷걸음치는 밀버튼의 몸에 총알을 쏴댈 때 나는 뛰어나가려고 했다. 그때 내 손목에 홈즈의 차갑고 억센 손이 느껴졌다. 나는 그 강하게 제지하는 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며 정의가 악당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임무와 목적이 있으며 그걸 잊지 말자는 것이었다. 여인이 나가자마자 홈즈는 뛰어나와 재빠르고 조용한 발걸음으로 건너편 문으로 달려갔다. 그는 열쇠를 돌려 문을 잠갔다. 동시에 집안에서 사람들 소리와 서둘러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권총 소리가 집안 사람들을 깨운 것이다. 홈즈는 침착하게 금고로 미끄러지듯 달려가 두 손에 편지다발을 가득 들고 나와 벽난로 안으로 던져 넣었다. 또다시 금고가 빌 때까지 계속했다. 누군가 문 밖에서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두들겼다. 홈즈는 재빠르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밀버튼에게 죽음의 예고가 되었던 편지가 그의 피에 온통 얼룩진 채 놓여 있었다. 홈즈는 그것도 불타는 편지 더미 안으로 던져 넣었다. 그리고 홈즈는 바깥으로 향한 문에서 열쇠를 빼낸 후 나를 먼저 내보낸 다음 밖으로 나와서 문을 잠갔다. 이쪽일세, 왓슨. 이쪽으로 가면 정원의 담을 넘어갈 수 있네. 경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퍼져나갔다. 뒤를 돌아보니 커다란 집이 불빛으로 환해져 있었다. 정문은 열려있고 사람들이 진입로를 달려오고 있었다. 정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우리가 베란다에서 나오는 것을 본 한 녀석이 나왔다 라고 소리치며 우리 뒤를 바짝 따라왔다. 홈즈는 정원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듯 작은 나무들 사이를 누비며
빠르게 달려나갔다. 나는 그 뒤를 바로 따라서 갔는데 추격자 중 맨 선두에 있는 녀석이 숨을 헐떡이며 따라붙었다. 우리 앞에 6피트나 되는 담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홈즈는 한 번에 뛰어넘었다. 나 역시 따라 뛰었는데 뒤에서 한 녀석이 내 발목을 잡았다. 발로 차서 떼어낸 다음 풀이 무성하게 난 담을 기어 올라갔다. 나는 덤불 위로 엎어지고 말았지만 홈즈가 곧 나를 부축해 일으켜 주었고 우리 두 사람은 넓은 햄스테드 황야를 가로질러 뛰어갔다. 2마일쯤 뛰었을 때 홈즈가 드디어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뒤쪽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추격자들을 무사히 떼어낸 것이다. 내가 기록한 바와 같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 날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때 런던 경찰청의 레스트레이드 씨가 아주 엄숙하고 잔뜩 찌푸린 얼굴로 우리의 누추한 거실로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홈즈 씨. 지금 바쁜 일이 있으십니까? 얘기를 듣지 못할 만큼 바쁜 건 아니죠. 바로 지난밤에 햄스테드에서 일어난 놀랄만한 사건이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런, 홈즈가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살인사건입니다. 아주 극적이고 놀라운 살인사건이죠. 이런 일에 매우 흥미가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애플도어 타워스로 가서 의견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이 밀버튼 씨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만 하는 말입니다만 이자는 다소 악당 기질이 있었죠. 협박을 목적으로 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범들이 이 편지를 몽땅 불태워버렸죠. 값나가는 건 가져가지 않은 걸로 보아 이 범죄자들은 지위가 높은 자들이며 오직 공개적인 폭로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 홈즈가 말했다. 한 명이 아닙니까? 네, 2명입니다. 거의 현행범으로 잡을 뻔했죠. 발자국도 확보했고 생김새도 알고 있으니 10중 8구는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녀석은 꽤 빨랐지만 두 번째 녀석은 정원사에게 잡혔다가 격투 끝에 달아났지. 중간 정도 키에 아주 튼튼한 몸집이고 사각턱에다가 목이 굵고 콧수염을 길렀고 눈 쪽은 마스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좀 애매하군요. 홈즈가 말했다. 이런, 왓슨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군요. 경감이 재밌다는 듯 말했다. 아, 레스트레이드 씨,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밀버튼이란 녀석을 알고 있는데 런던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하나죠. 나는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범죄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복수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논쟁할 필요도 없죠.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희생자보다는 그 범죄자에게 더 동정이 가는군요. 이 사건을 맞지 않겠습니다. 홈즈는 우리가 목격한 그 비극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아침 내내 깊은 생각에 빠져 공허한 시선에 멍하니 있는 모습으로 보아 무언가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쓰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점심 식사를 하던 중에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세상에, 왓슨, 알아냈어. 그가 소리쳤다. 모자를 쓰게. 나와 함께 가야겠어. 그는 서둘러 빠른 속도로 베이커가를 지나 옥스퍼드 가로 갔고 리젠트 광장 가까이 가서야 멈췄다. 이곳 왼편에 현재 유명 인사와 미인들 사진을 유리창 가득 진열해 놓은 가게가 있었다. 홈즈의 시선은 그중 하나에 고정되었는데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왕실 드레스를 입고 고귀한 머리에는 높은 다이아몬드 보관을 쓴 당당하고 위험 있는 여인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그 우아하게 곡선으로 굽은 코, 두드러진 눈썹, 굵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작고 강인한 턱을 보았다. 사진에 적힌 설명으로 그녀가 유서 깊은
대귀족이자 정치가의 부인이었다는 걸 알고 나자 숨이 턱 막혔다. 홈즈와 눈을 마주치니 그는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고 우리는 유리창에서 돌아섰다.